크로노 아크 22편 헨리 8세와 영국 종교개혁, 교황을 거부한 왕의 결단. 16세기 초 잉글랜드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튜더 왕조의 두 번째 군주 헨리 8세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단지 6명의 왕비와 관련된 로맨틱한 전설 때문만이 아니라 잉글랜드의 종교 구조 전체를 뒤바꾼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헨리 8세는 왕권 강화와 왕실 후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시 유럽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던 교황청과 단절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헨리 8세는 형 아서의 죽음 이후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형의 미망인 캐서린과 결혼함으로써 왕실의 정통성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는 건강한 남자 후계자가 태어나지 않았고, 헨리 8세는 왕조의 안정을 위해 새로운 결혼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는 교황 클레멘스 7세에게 혼인 무효를 요청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따라 교황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교황청은 스페인의 영향 아래 있었고, 캐서린은 바로 스페인 황제의 이모였기 때문입니다. 교황의 거절은 헨리 8세에게 전례 없는 결단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잉글랜드 교회의 최고 수장으로 선언했고, 1534년 수장령을 통해 로마 교황청으로부터의 독립을 공식화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영국 성공회는 기존의 가톨릭 교회와 달리 왕이 교회의 수장이 되는 체제를 갖추었고, 잉글랜드는 단순히 종교적 개혁을 넘어 정치적, 국가적 독립을 동시에 이루게 됩니다. 이후 헨리 8세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는 수도원을 해산시키고 그 재산을 몰수하여 왕실의 재정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수도사가 저항했지만 대부분은 강압적으로 진압되었고, 귀족들은 몰수된 토지를 분배받으며 왕에 대한 충성도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단순한 종교 혁신이 아닌 귀족과 왕권 간의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가는 정치적 재편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헨리 8세는 6명의 아내를 두었으며 그중 2명은 처형되었고 3명은 이혼 또는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앤 불린, 제인 시무어, 캐서린 하워드 등 왕비들의 운명은 단순한 사생활이 아닌 국가의 종교와 정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앤 불린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엘리자베스는 훗날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왕 중 한 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헨리 8세의 종교개혁이 가져온 변화는 혼란과 갈등을 수반했습니다. 많은 국민은 여전히 가톨릭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고, 왕의 강압적인 개혁에 반감을 품은 이들도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각지에서 반란과 저항이 이어졌고, 종교적 균열은 왕의 사후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헨리 8세는 종교적 통일을 원했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분열의 씨앗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헨리 8세의 개혁은 잉글랜드의 역사에서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국왕이 종교 수장을 겸임하는 체제는 국가의 자율성과 정치 권위를 강화시켰으며, 유럽 대륙과의 관계에서도 독자적인 노선을 걷게 했습니다. 헨리 8세는 단순한 전제 군주가 아니라 국가 체제의 구조를 근본부터 바꾸어 놓은 인물이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그의 딸 메리 1세와 엘리자베스 1세가 펼치는 극적인 대립과 종교 정책을 살펴봅니다. 한쪽은 가톨릭의 복원을, 다른 한쪽은 개신교의 강화를 선택하면서 잉글랜드는 또다시 경랑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헨리 8세가 일으킨 종교개혁은 단순한 내부 정치 개편을 넘어 유럽 대륙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유럽은 마르틴 루터가 촉발한 종교개혁의 물결 속에 있었고, 각국은 교황청의 권위를 지지할지 혹은 독자적 신앙체계를 추구할지를 두고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잉글랜드는 헨리 8세의 결단을 통해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고, 이는 곧 다른 개신교 국가들과의 외교적 연대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반면 가톨릭 강국인 스페인,
프랑스와는 종종 외교적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헨리 8세는 단순한 종교개혁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왕실은 교회로부터 몰수한 재산을 바탕으로 국방과 행정 비용을 조달했고, 이는 절대 왕정 체제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지방 귀족과 성직자들의 권한은 약화되었고, 국왕의 행정 명령이 국가 전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체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육과 인쇄 기술의 확산은 헨리 8세의 개혁을 대중적으로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의 보급은 국민들에게 교회의 권위보다 국가 권력이 더 가까운 것으로 인식되게 만들었고, 이는 민중의 정치적 의식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헨리 8세는 이러한 흐름을 적극 활용하여 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반대 세력을 견제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헨리 8세 사후 종교개혁이 남긴 유산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의 세 자녀들이 각각 왕위를 계승하면서 서로 다른 종교 정책을 펼쳤고, 이는 곧 다시금 내분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아들 에드워드 6세는 개신교를 강화했지만 단명했고, 뒤이어 즉위한 메리 1세는 가톨릭 복원을 시도하며 대대적인 종교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수백 명의 개신교도들이 처형당했고, 그녀는 역사 속에서 피의 메리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왕위에 오른 엘리자베스 1세는 헨리 8세의 종교개혁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보다 안정적인 종교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녀는 영국 성공회를 공식 국교로 확립하고 가톨릭과 개신교의 갈등을 조정하며 국가 통합을 꾀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타협은 영국이 유럽 내 종교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자주적인 국가 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헨리 8세의 결단은 한 시대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 수세기 동안 영국 정치와 종교의 구조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리를 바꾼 사건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국민의식, 그리고 유럽 내 영국의 입지를 새롭게 정의한 혁명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영국 성공회, 의회 중심의 정치체계, 그리고 왕실의 상징적 위상은 모두 이 시대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태동한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헨리 8세의 두 딸, 메리 1세와 엘리자베스 1세가 보여준 두 얼굴의 종교정책과 그로 인한 잉글랜드의 혼란과 극복 과정을 살펴봅니다.